네, 크리에이티브 마이크로 프로덕션 3주차 첫 번째 강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융복합 콘텐츠 사례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걸 직접 학생들이 조사해서 사례 발표를 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기로 했죠. 네,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또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찾은 것 같아요. 네, 사례들요. 네. 학생들이 제출한 사례 발표지와 그 발표 자료를 쭉 봤더니 생각도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오히려 강의하는 저희들도 배우는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스마트한 학생들이 모여서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부터 한번 쭉 들어볼게요. 첫 번째 발표가 누구죠? 첫 번째는 신승훈 학생의 두니아 처음 만난 세계 인터랙티브 컨텐츠라고 하는데요. 게임 예능이라고 합니다. 네. 2014-2460 방송영상과 신승훈 융복합 콘텐츠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융복합 콘텐츠 사례는 두니아 처음 만난 세계라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8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MBC에서 15세 이상 관람 가능 등급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넥슨 모바일 게임 야생의 땅 듀랑고를 기반으로 한 게임 예능 프로그램이며 언리얼 버라이어티에 해당됩니다. 언리얼 버라이어티란 리얼 버라이어티에 반대되는 말로 가상의 세계에서 진행되며 제작진이 다양한 형태로 개입하였습니다. 윤호윤호, 정혜성, 권현빈, 루다, 세모치리, 돈스파이크 등 가수부터 아이돌, 배우, 요리사, 다양한 사회계층의 셀럽들을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두니아는 인터랙티브 컨텐츠에 해당되며 선택의 순간이라는 문자 투표 시스템이 존재했습니다. 기존의 게임사 자막을 패러디하여 진행하였고 투표를 통해 등장인물의 운명을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투표 집계 후 그 결과에 맞는 CG를 제작하고 준비한 여러가지 버전의 시나리오를 송출하는 등의 작업은 실시간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본 방송에서 선택되지 않은 선택지 영상들은 재방송 또는 특집 방송에서 송출하였다고 합니다.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합니다. 투자에 비해 분명 흥행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고 해외 촬영, 많은 CG와 출연자 수에 비해 흥행성이 너무나도 떨어졌습니다. 접근 자체는 새로웠지만 방송 시간대가 주말 저녁임을 감안해 보았을 때 소재가 대중적이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0대, 20대는 익숙하지만 그 외의 시청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소재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투표를 통해 내용이 바뀌는 인터랙티브 컨텐츠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웠고 시도 자체는 새로웠기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발표였고요. 그 다음 발표 이어서 들어볼게요. 다음은 장미진 학생이고요. 미디어 퍼포먼스에 관한 것입니다. 장르 융복합 콘텐츠라고 네. 분류를 했네요. 네.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문학부 일본어학 전공 장미진입니다. 저는 재작년인 2018년 2학기 공연예술과 관련된 교양 수업을 수강했었습니다. 그 수업에서의 발표를 위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조사하던 중 다양하고 미래적인 LED 소품들을 활용한 공연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이번 융복합 콘텐츠 사례 조사에도 걸맞다는 생각이 들어 미디어 퍼포먼스를 선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퍼포먼스는 장르 융복합 콘텐츠에 속하는데요. 먼저 장르 융복합 콘텐츠란 문학이나 예술에서의 양식, 스토리 분류를 의미하는 기존의 장르에 명확하게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융복합형 콘텐츠를 의미하며 소셜 콘텐츠, 공인예술 콘텐츠, 에듀케이션 콘텐츠로 세분화됩니다. 제가 조사한 사례로 소개해드릴 생동감 크루는 국내 최초 LED 퍼포먼스 팀으로 단순한 비보잉 퍼포먼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와 미디어를 결합한 독특하고 기발한 장치들을 통해 새로운 공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생동감 크루의 공연들은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비보잉, 댄스 공연에 LED와 레이저 등의 미디어를 결합한 미디어 퍼포먼스로 장르 융복합 콘텐츠 중에서도 공인예술 콘텐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동감 크루의 수많은 공연들 중에서도 하모니 오브 라이트, 두 번째 화관문은 아라댄스 컴퍼니와의 합작으로 한국의 부채춤과 LED 기술이 잘 어우러지는 공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연의 초반에는 우리가 많이 접했던 기존의 전통적인 한복 의상, 부채춤의 안무, 소품 등으로 한국적인 음악과 부드럽고 우아한 안무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공연의 후반으로 갈수록 EDM에 가미된 표정 국악과 LED 의상 및 소품, 미래 디자인적인 배경 영상들로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전통 문화에 생기와 흥미를 붙여줍니다. 이러한 연출로 인해서 공연팀의 특정 메시지를 전달시킬 수 있는 관객 몰입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생동감 크루는 다른 일반적인 댄스 공연과는 다르게 한국적인 요소, 그리고 미디어 퍼포먼스라는 장르에 걸맞은 LED 소품들을 사용해 그 이름처럼 시각적으로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이 특징은 다른 공연 크루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점으로 생동감 크루만의 개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강렬함과 시각적, 문학적인 충격 자극으로 인해 외국인들, 내국인들을 한정짓지 않고 공연을 보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홀로그램, 영상 등을 섞은 공연들보다 LED를 결합한 의상, 소품을 이용해 범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를 이루어낸다는 것, 한국적인 컨셉으로 관객들에게 독특하게 다가간다는 것과 함께 앞으로의 기술 발전과 융합하여 더욱 방대한 연출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장르 융복합 콘텐츠, 공연예술 콘텐츠의 생동감 크루였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연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봉소현 학생이고요. K-라이브 홀로그램을 활용한 홀로그램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교육, 예술 등 다양한 장르에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들어볼게요, 이것도. 안녕하십니까. 홀로그램 콘텐츠 K-라이브를 발표하게 된 스포츠과학부 봉소연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K-라이브 홀로그램 콘텐츠란 두 번째 차별화 전략입니다. 첫 번째 파트 K-라이브 홀로그램 콘텐츠란 엔터테인먼트, 교육, 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최첨단 홀로그램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홀로그램에 극적인 생동감을 주는 270도 파노라마 스크린, 서라운드 사운드, 참여형 인터랙티브 어트랙션들로 상상 이상의 흥미와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텔레프레젠스 기술로 가상과 현실의 경계, 공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콘서트와 뮤지컬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홀로그램을 공연에서 처음 시도는 SM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이루어졌고 1998년 SM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남성 그룹인 H.O.T의 데뷔를 홀로그램 공연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지금에는 홀로그램은 아티스트의 홀로그램 콘서트가 시작되기 전에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와 270도 뷰 미디어 파사드가 어우러져 풍부한 볼거리와 스토리를 전달하여 관객들에게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단순히 공연을 상연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자기한 볼거리로 관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에는 쇼와 공연 등이 있습니다. 교육 홀로그램으로는 텍스트 속에서 글과 수치로 과학을 알려주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오감을 자극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 여행이라는 콘셉트의 탄탄한 스토리텔링 안에 적절히 녹아 들어간 우주의 모습이 더욱 상상력 가득한 체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상은 목성의 얼음 위성 유로파의 겉모습과 도식화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표면의 얼음을 부수어 유로파의 내부로 들어가는 상황을 설정합니다. 재빙 과정에서 우주선에 큰 진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기내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만듭니다. 또 가장 아름다운 행성을 뽑는 작은 코너를 통해 태양계 속에 있는 각
각각의 행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보여주어 자연스럽게 그 크기를 비교하여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파트 차별화 전략은 홀로그램 콘서트에서는 홀로그램에 극적인 생동감을 주는 270도 파노라마 스크린, 서라운드 사운드, 참여형 인터랙티브 어트랙션들로 일반적인 콘서트들과는 다른 매력과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다음 발표는 임소영 학생이고요. 디지털 패션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산업융합형 콘텐츠라고 분류를 해줬네요. 네, 이번에는 홀로그램을 활용한 패션쇼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패션 콘텐츠 발표를 하게 된 ICT 학부 17학번 임소영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면 첫 번째로 디지털 패션 콘텐츠랑 두 번째는 사례, 세 번째 차별화 전략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패션 콘텐츠란 산업융합형 콘텐츠 중 하나로 패션 업체들은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콘텐츠 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 패션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확산하는 것입니다. 패션 업계에서는 3D 프린터,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착용 기술 등의 기술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면 홀로그램 패션쇼가 있습니다. 홀로그램 패션쇼는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모델과 홀로그램으로 보여지는 모델들이 함께 런웨이 캐트워크를 펼치는 무대입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모델이 걸어서 지나간 자리에 홀로그램으로 모델의 모습이 남을 수 있고, 홀로그램의 모델들이 마주보며 등장했다가 파편처럼 부딪혀 다른 옷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의류 가상 피팅이 있습니다. 의류 가상 피팅은 AR과 3D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진으로 사람의 몸 모양을 측정하고 3D 인체 데이터 프로파일을 만들어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도와줍니다. 3D로 만들어진 사람의 AR을 이용해 가상으로 옷을 입어볼 수 있게 핏과 사이즈, 스타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패션의 차별화 전략은 AR, 홀로그램, 3D 프린터, 착용 기술 등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패션 업계에서 색다른 패션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로그램을 패션쇼에 사용하여 사람들의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고, AR, 3D 착용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옷을 사는 것에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다음 발표 이어서 갈게요. 네, 다음은 고은주 우리 전공장이네요. 고은주 학생의 키네틱 LED 파사드 사례입니다. 수업에서도 파사드 예가 있었죠. 네, 미디어 파사드 예가 있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마이크로 프로덕션 용복합 콘텐츠 사례 발표를 하게 된 ICT 학부 고은주입니다. 저는 키네틱 LED 파사드를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의 뜻을 살펴보면 키네틱아트는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작품과 관객이 작품을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유동적인 아트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파사드는 건축물의 외벽을 뜻합니다. 키네틱 아트와 파사드가 결합된 키네틱 LED 파사드 광고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국내 최초로 움직이는 실감형 디지털 입체 광고를 선보였으며 지난 19년 8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코엑스에서 전시를 진행하였습니다.
키네틱 LED 파사드는 전체 크기 가로 5m, 세로 2m로 정사각형 모듈 16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평면적이고 영상만 송출되는 화면 광고에 최첨단 LED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광고와는 다른 역동적인 모습을 띄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발생시키며 광고 효과를 배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 사례로는 미디어 파사드가 있는데 미디어 파사드는 건물 외벽을 미디어나 빛을 이용해 장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를 살펴보자면 더 랜드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독일의 사례인데요. 미디어 파사드로 이제 건물 벽을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해 스크린으로 꾸미는 프로젝트가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동대문 DDP에서 서울라이트 미디어 행사가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빛을 쏘아 건물 외벽을 꾸몄으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건물 벽을 광고로 이용해 기업의 홍보로 이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키네틱 LED 파사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해주셨고요. 다음 발표는 조상훈 학생의 가상현실 스포츠 시스템. 그래서 기술 융합형 콘텐츠입니다.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가상현실 스포츠라고 주제를 얘기해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상현실 스포츠 발표 잘 들었고요. 다음 발표는 이찬율 학생의 스마트 스쿨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우리 강의 중에 했던 에듀테인먼트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네. 장르 융합형 콘텐츠라고 분류를 해줬고요. 네,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마이크로 프로덕션 과제 발표하게 된 경상학부 국제동상학 전공 1호학번 이찬율이라고 합니다. 저는 융복합 콘텐츠에서 에듀에 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조사 이유와 실제 사례 그리고 차이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융복합에는 이름만 보면 뭔가 합쳐진다는 느낌은 오지만 더 자세히 찾아보기 위해 검색을 해보니 융복합 기술이란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시켜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기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단일의 기술이 아닌 두 개 이상의 기술들이 합쳐져서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 아트, 디지털 패션,
소셜, 에듀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교육에 대해 집중해 보겠습니다. 저는 교육은 누구나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 또한 정신이 불편한 중증 환자 아이들은 일반적인 교육 방식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 삼성에서는 무상으로 사용과 지원 신청을 받아서 미래형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육 이름이 바로 삼성 스마트 스쿨 솔루션입니다.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거제 애광학교가 있습니다. 애광학교에는 중증 환자 아이들이 있는 학교인데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스마트 기기들과 이러한 기기들로 만들어진 수업들과 다양한 체험은 아이들을 웃게 만들었고 휠체어를 탄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리와 자연을 느끼게 해주려고 산을 휠체어를 밀고 올라간 예전과는 달리 드론을 이용하고 VR 기기를 이용하여 체험을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단순히 지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육 방식을 기기에 맞게 바꾸고 가르치며 더 효율적인 교육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사랑학교입니다. 한사랑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수업에 집중하기 힘든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집중력도 달라지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활용 가능한 스마트 기기들로 과정별 연수를 선생님이 진행하여 기기를 100% 활용하는 수업을 만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삼성은 세계에서 디지털 기기들로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태블릿, 휴대폰 등 최신 기기들을 무상으로 이 스마트 스쿨의 선생님 학교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단순 기기 지원뿐만이 아닌 교실 리모델링과 같은 스마트 기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방식의 숙련도입니다. 교사들의 스마트 기기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교사들이 이 기기 사용에 미숙하다면 교육이 실패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성은 IT 기술 숙련자들과 그다음에 교육교사 그리고 환자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교사 이 무려 세 분야의 기술을 합쳐서 하나의 융복합 콘텐츠로 만든 그것이 바로 스마트 스쿨 솔루션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발표 들어볼게요. 다음은 최원석 학생의 포켓몬고. 이거 익숙한 주제네요. 저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기술융합형 콘텐츠였네요. 포켓몬고도. 네, AR. 네, 그리고 위치 기반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ICT 학부 전공 컬처테크 융합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최원석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융복합 콘텐츠 사례 중 포켓몬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융복합 콘텐츠라고 하면 여러 유형별로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제가 포켓몬고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3년 전에 출시되었을 때부터 저 역시 재미있게 플레이를 했었고 2017년 2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포켓몬고 1일 사용자 수가 7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 6, 7명 중 1명은 플레이를 했었던 선풍적이었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포켓몬고는 기술 융합형 콘텐츠로 위치 기반 기술을 이용한 증강현실 AR 게임입니다. 이용 대상자는 전체 이용가로 전 연령대가 대상입니다. 나이엔틱의 경영자 존 행크가 만든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가 히트를 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존 행크는 구글에서 일을 하면서 증강현실과 GPS를 접목한 사내 벤처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위치 기반 서비스 LBS를 기반으로 한 게임 인그레스입니다. 인그레스는 구글 지도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주요 건물이나 명승지 등을 가상화하고 실제 위치의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가 대결을 펼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출시 2년 만에 200개국에서 1,5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할 정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닌텐도는 가정용 게임기 시장의 부진과 맞물려 스마트폰용 게임 시장 진출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인그레스였습니다. 닌텐도는 포켓몬스터와 인그레스 AR을 결합하면 대단한 게임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였고 닌텐도의 자회사인 포켓몬 컴퍼니와 구글이 합작을 하여서 포켓몬고를 개발하였습니다.
나이엔틱은 전작 인그레스로 확보한 LBS 기술과 AR 기술 등 각종 데이터와 기술력을 포켓몬고에 그대로 적용해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포켓몬고의 대히트에는 단순히 포켓몬이라는 방대한 컨텐츠와 안정적인 AR 기술의 힘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 이유는 수년 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많은 AR 게임들이 나왔었지만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포켓몬고에서 다른 AR 게임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내세운 점으로는 LBS 기능을 활용해 실제 위치 공간마다 수집할 수 있는 포켓몬을 다르게 하여서 유저로 하여금 게임이 질리지 않도록 하였고, 또 게임 내 콘텐츠 중 하나인 몬스터 R을 부활시키려면 일정 거리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일정 속도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거리가 측정되지 않으므로 방에서 즐기기보다 야외에서 플레이하기 좋은 게임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였습니다. 그 다음 발표는 누구죠? 김상현 학생의 평창은 IT 올림픽, 그래서 우리 평창 올림픽 그때 사용되었던 기술 융합형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IT와 어떤 스포츠 이벤트 이런 거와의 융합인 것 같은데, 그죠? 네. 한번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크로 프로덕션 발표를 하게 된 방송여성 전공 김상현입니다. 저는 평창은 IT 올림픽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콘텐츠 유형은 기술 융합형이며 다양한 IT 기술을 이용해 올림픽을 즐기는 광고를 목적으로 다룬 콘텐츠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색다르게 올림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5G는 2018년 카타르에서 처음 상용된 이동통신 기술이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KT통신사와 함께 대한민국에서도 5G를 여는 첫 단추를 보여줬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내부에서 5G 이동통신망을 구축하였고 UHD 스트리밍 및 가상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제 경기장에 와 있는 듯한 생생한 중계와 사진들을 보시는 것처럼 AI 및 VR을 이용해 다양한 뉴 IT 기술을 소개하며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IT 기술을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는 IT 기술로 만든 최고의 퍼포먼스인데, 사진들을 보시면 오른기 마크가 빛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이 드론을 이용해 퍼포먼스를 활용시켰는데 IT 기술과 문화예술 기술을 접목시킨 사상 최고의 퍼포먼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제가 준비한 관련된 영상을 한번 짧게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는 1200개의 드론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5명의 스노우보더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은 5가지 세계 오륜을 뜻할 것 같습니다. 각 올림픽마다 오륜을 어떻게 개회식에서 공개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을 텐데요. 자, 대한민국은 상당히 좀 진보된 기술로 구현하려는 모양입니다. 멋지네요. 네. 단일 퍼포먼스로서는 기네스북에 기록될 1218개의 드론으로 표현한 올림픽의 오륜입니다. 네, 이러한 사례들로 인한 차별화는 올림픽이라는 큰 페스티벌에 IT 기술을 융합해 다른 올림픽과 비교될 만큼 세계적으로 큰 이목을 주목받은 올림픽이 탄생되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창올림픽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장면 정말 멋졌는데, 그죠? 네. 다음 발표는 이휘주 학생의 플로팅 홀로그램입니다. 역시 공연 예술 컨텐츠가 되겠네요. 네, 홀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자주 되는 편이네요. 그죠? 그럼 이것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기예술학과 1호학번 이휘주입니다. 융복함 컨텐츠 사례 조사의 PPT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주제는 플로팅 홀로그램과 공연 예술의 만남으로 정했어요. 이 이름은 플로팅 홀로그램이고 주제는 플로팅 홀로그램을 활용한 공연, 유형은 공연 예술 콘텐츠, 이 대상은 제작자와 관객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먼저 플로팅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원리냐 하면 무대 천장에 설치된 프로젝터가 무대 바닥에 스크린에 영상을 비추고 바닥 스크린에 반사된 영상이 무대 위에 45도 각도로 설치된 투명한 포일에 맺혀 허공에 떠 있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밑에 사진을 첨부했듯이 여기 천장에 있는 프로젝터가 바닥에 영상을 쏘고 이 바닥에서 빛이 반사해서 포일에 여기 있는 이제 뭐 반사판에 이미지가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옆에 좀 비교적으로 사진으로 쉽게 좀 나타나 있는데 이건 굉장히 간략한 건데요. 여기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이 여기 있는 이 아크릴판에 비쳐서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 있게 보이는 이러한 어떠한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도 공연이 많이 됐어요. 이걸 활용한 공연이 2019년도에 했던 하츠네 미쿠의 콘서트, 이 2019년도에 올린 공연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인물이 사실은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고 애니메이션 캐릭터죠. 그런데 이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무대 위에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실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여기 2014년도에 올렸던 공연인데요. 이 마이클 잭슨을 추모하는 개념의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을 무대 위로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만든 거죠. 홀로그램을 통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비슷한 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청춘 그 빛나는 이름 김광석 홀로그램 콘서트를 2016년도에 대구에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김광석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차별화 전략은 이러한 홀로그램 기술을 무대 위로, 연극 무대 위로 불러오는 거예요. 네, 미래가 기대되는 새로운 기술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발표는 최시온 학생의 아티바이브. 이거는 처음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죠? 아티바이브. 네, 그죠? 창작물 AR을 접목하는 예술이라고 하네요. 네, 기술융합형 콘텐츠고요. 네, 어떤 발표인지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제가 소개할 융복합 콘텐츠는 아티바이브입니다. 아티바이브는 기술융합형 콘텐츠로 창작물에 AR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예술입니다. 쉽게 말해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술이 창작되고 소비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크리에이터들이 더 쉽게 AR을 사용하여 영감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티바이브를 이용한 전시회는 이미 국내에서도 몇 차례 진행되었었는데요. 백베스테 플라카테라는 포스터 전시회, 그곳에 함께라는 도자기 브랜드의 전시회 등 다양한 곳에서 이 플랫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쉽게 AR을 사용하자는 취지와 걸맞게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아티바이브에 가입을 하고 계정을 생성하면 AR 효과를 만들 수 있는 툴을 제공받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툴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포토샵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어 기술적인 이해도가 높지 않더라도 쉽게 AR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레이어를 활용하여 작업물을 입체적으로 편집할 수 있고 배경음악을 넣거나 3D 효과를 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툴을 통해 AR 효과를 넣고 작품을 등록하게 되면 자신의 핸드폰 앱 스토어에서 아티바이브 앱을 설치한 후 카메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작품이 증강현실되어 보여지게 됩니다. 아티바이브 앱을 제가 직접 설치하고
아티바이브에 등록된 작품을 인터넷에서 찾아 스캔해 본 영상입니다. 이렇게 그림 작품에 AR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 작품 이외에도 아티바이브를 활용하여 AR을 적용시킬 수 있는 대상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패션 잡지의 한 페이지를 스캔하여 AR 패션쇼를 진행시킬 수도 있고, 팔에 새긴 타투를 스캔하여 타투에 대한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아티바이브는 이렇게 전시를 하고자 하는 예술가에게 AR의 특성을 이용해 크리에이티브한 영감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며, 관객들에게는 증강현실 전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콘텐츠들과의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였고요. 그 다음 발표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너를 만났다. 굉장히 감성적인 제목이 보이고 있고요. AR을 도입한 휴먼 다큐멘터리라고 합니다. AR과 감동적인 요소를 융합한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발표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어문학부 조수연입니다. 융복합 콘텐츠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콘텐츠는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을 때 과연 기술이 그리움을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다큐멘터리의 VR을 접목한 기술 휴먼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2020년 2월 6일에 방영된 MBC 특집 VR 휴먼 다큐멘터리로 제목은 너를 만났다입니다. 4년 전 혈구 탐식성 림프 조직 구중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나연이와 어머니가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만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방영 직후 포털 사이트 검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반향을 일으켰으며, 나연이를 하늘로 떠나보낸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차갑다고만 생각했던 VR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유튜브 MBC 다큐멘터리 채널에 게재된 다른 클립 영상들은 평균 1,000회의 조회수를 가진 데에 반해 이 다큐멘터리는 최대 1,7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는 다큐멘터리에 기술을 더한 디지털 휴먼 다큐멘터리 장르를 개척함으로써 오락에 집중되어 있던 VR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다른 다큐멘터리와 달리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는 것과 VR이 오락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감동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에서 다른 다큐멘터리 혹은 VR 콘텐츠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오락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던 VR이 마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들도 많았고요. 다들 열정적으로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오늘 발표를 다 못했고 남은 발표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되겠죠. 네, 아직도 기대되는 발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오늘 수업을 들어보고 나니까 내 발표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하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기간 내에만 보내주시면 다음 주 수업 준비에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된 발표 자료로 저희가 또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3교시에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거죠? 네. 지난 시간에 융복합 컨텐츠 사례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직접 내가 컨텐츠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음악과 어떤 기술이 융합된 부분도 준비가 돼 있고요. 3교시, 4교시도 수업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수업 종료할 때까지 끝까지 잘 보시고 또 토론이 있으면 단톡방에서 만나기로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